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서입니다. 자, 오늘 일산 집값이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부동산 가격에서는. 그래서 일산 3기 신도시로 인한 일산 폭락. 일산 외에도 서울은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는 어디든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외곽은 신도시로 어디든 피해를 볼 수 있다. 자, 이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신문기사 분석 한번 해보고요. 국토교통부 자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보니까 일산 집값만 폭격을 당했대요. 그래서 강남 잡겠다던 신도시. 그러니까는 결론은 신도시도, 공급이 서울에 대한 공급이 되게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서울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서울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인프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청라나 영종도 만들 때는 그런 송도나 자유경제구역으로 해가지고 자, 2기 신도시를 만든 적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 좀 많이 실패를 했죠. 여하튼 간에 지금 3기 신도시의 성격은 결론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문기사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3기 신도시 여파 일산 집값, 아파트값 급락을 했고, 일산 쪽에서는 사실 이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 자체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GT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킨텍스 쪽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요번에 창릉지구 발표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싸그리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지금 별 핑계를 대면서 도면 유출됐을 때는 별 얘기 없다가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자, 예전에 도면이 유출돼 가지고 투기꾼들 로또 번호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금 3기 신도시에 해제를 해달라고 지금 막 탄원을 하고 난리가 났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하튼 고향 창릉지구 도면 유출 논란 확산하면서 김현미 장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이죠. 지금 거의 때를 쓰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간에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지. 자, 수도권 이 정책 분석을 해보면 이 자료들 워낙 많은 유튜브들이 강의를 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5월 7일 날 발표를 했고, 좀 서둘러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 물건들이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또 한 번의 반등 조짐을 보이니까 조금 더 서둘러 발표를 한 게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를 했고, 그 위치를 보면 자, 이 초록색 여기에 표시된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1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고양시 일산 신도시랑 부천 중동 신도시, 그리고 삼본 평촌 신도시, 그리고 이 분당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도 서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때 개발만 하더라도, 이때 개발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을 때는 1기 신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기 신도시 초록색보다 더 외곽의 대부분의 2기 신도시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기 신도시의 영향은 굉장히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 뜻은 뭐냐면 1기 신도시가 생겼어도 서울시의 집값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2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도 1기 신도시의 집값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3기 신도시 요번에 고양 창릉지구를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라는 것이, 자,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의 가격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신도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에 있는 집값은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하고 결론은 외곽에 있던 집값만 더 좋은 위치에 물건이 생길 때 그거보다 외곽에 있던 주택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도시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집값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한 거를 보면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강남 근처에는 신도시가 없고요. 대부분 서쪽이라든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쪽에 지금 신도시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표로 그려보면 자, 서울이라는 곳이 중심에 있었는데 자,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1기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요. 1기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도 2000년도 중반에 추병직 장관이 계실 때 굉장히 1기 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시점에 있어서 또 한 번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검단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2기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2기 신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집값은 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3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서울이 집값이 잡혔다기보다 서울과 3기 신도시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1기 신도시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서울만 확장이 되는 것이지 중심부에 있는 가격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이것은 신도시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가 점점 해제가 되면서 전체가 서울이 한 덩어리로 됐고 서울이 한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중심에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요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1기 신도시도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고 결론은 밀려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서울에 가까이에서 3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1기 신도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래야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폭등 수준으로 인원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이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3차 발표지구 개요를 보면 결론은 내용이 이겁니다. 창릉은 서울부터 1km 내고 대장은 서울 연접이에요. 결론은 입지가 양호하다라는 의미 자체도 서울을 중심으로 1km이냐 아니면 붙어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자체 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종시처럼 하나의 도시를 자족도시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만 점점 커지게 하는 교통계획을 보더라도 결론은 서울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러면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서울로 몰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들의 가격은 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도시의 개발 방향 1, 2, 3, 4번이 있는데 2, 3, 4번은요. 어느 도시를 만들든 어디든 간에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1번은 결론은 1번인데 신도시의 개발 방향이 1번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고 2번은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 키우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페이지 채우려고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3, 4번은 페이지 채우려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2번에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했을 때 상업용지가 분양이 잘 될까라는 의구심을 이번에 표현하는 기사들도 나왔었고 결론은 뭐냐면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죠. 결론은 서울이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심의 인프라는 점점 더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거고 더 가까운 곳에 어떤 좋은 물건이 생기면 외곽에 있던 가격들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더 좋은 물건이 새로운 곳에서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 구도심이 그냥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의 구도심이 개발되는 것은 주변에 훨씬 더 오히려 주변에 있어서는 중심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떤 붐업을 일으키는 훨씬 더 가격을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개발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외곽 개발이랑 또다시 서울 도심 개발은 또 다른 의미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여하튼 간에 한번 우리 결론을 내보면은 그린벨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린벨트의 어떤 해제권자도 시도지사한테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고 점점 더 그린벨트를 지금 50년, 반세기 동안 지켜오던 그린벨트들을 해제하면서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자, 2기 신도시 안쪽에, 1기 신도시 안쪽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도시가 만드는 것은 결론은 서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족 도시가 아닌 하나의 도시에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서울이 점점 커진 상태에서는 그 안에 있어서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기존 서울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발이 돼요. 교통망 개발 계획도 서울의 중심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선이지 새로 자기네들끼리 순환이 되는 어떤 교통망은 생기지가 않죠. 모든 것은 서울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장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은 가격에 대한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곳에 교통개발 계획도 연장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교통 계획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서울이 점점 커지면서 가격에 대한 기득권은 유지가 되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그것보다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생긴 것이고, 결론 다시 한번 내보면은 1기 신도시가 생겼을 때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가 않았고, 2기 신도시가 생겼을 때도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1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를 차지하다 보니까는 1기 신도시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고 서울에 대한 중심부의 가격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이번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또 한 번의 하나의 어떤 행위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면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뇌리에 한번 되새기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